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내진 설계 모르는 건축사가 내진 설계한다. 계속해서 한겨레. 정작 필요한 행정에는 재난 행정 안 보였다. 또 국민일보. 재난 아픔 나누는 세월호 세대. 그리고 동아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참여 통로냐 떼법 창구냐. 다음은 한국일보. 국정원 깜깜이 특수활동비 감사 시스템 갖춰라. 이번엔 세계일보. 경제 전문가들. 한국 경제는 양극화 해소가 최대 과제. 노동개혁, 공공개혁 매우 미흡하다. 아울러 경향신문. 반값 등록금 보도. 국정원이 막고 방송사는 따랐다. 이제는 중앙일보.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한 한국. 충전소 없어 멈췄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김명수 대법원장. 전국 법원장들의 사법개혁 동참하라.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1월 20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씨. 지난 15일 포항 지진 발생과 관련한 내용들이 눈에 띄는데요. 건축사가 내진 설계를 모르고 주민 안전을 살필 공무원이 없고 한편 중고등학교 때 세월호 아픔을 겪은 세대들은 이재민들 아픔에 공감한다. 이런 내용이 주목됩니다. 네, 오늘 서울신문, 한겨레, 국민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 밖에도 주목할 만한 소식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통일부가 출범 후 첫 개인 자격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고 류미영 북한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장 일주기 행사에 한국에 살고 있는 차남이 참석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인데요. 꽉 막혔던 남북관계, 민간 교류부터 해빙되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세계일보 기사였고요.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최근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대표로 있는 삼남개발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인데 검찰 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병우의 우자도 언급하지 않은 영장인데 희한하게도 그 영장만 쪽집게로 뽑아내듯 기각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입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왜 논란을 부르면서까지 우병우 전 수석에게 항상 유리한 결과를 내놓을까요? 연거푸.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 이름 들어보셨죠?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첫 임무가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상납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미 김용민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시켜서 캐나다로 빼돌렸다. 이렇게 전한 바 있었죠. 자, 오늘도 꼭 알아야 할 또 아침에 나온 주목할 만한 뉴스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오늘은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11월의 넷째 주 시작인 오늘 영하권의 추위 보이는 곳 많습니다. 서울은 영하 3.6도로 시작했고요. 철원은 영하 9.4도, 대전은 영하 1.6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기온 높게 시작하지만 여전히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낮습니다. 한낮에도 철원 2도, 서울 4도로 종일 예년 기온 밑돌면서 쌀쌀하겠는데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습니다. 때문에 오늘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서울 지역에 1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 있겠습니다. 그 밖에 중서부 지역에는 약하게 눈발 날리겠고요. 건조주의보는 여전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동, 영남 지역은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방금 전 새벽 6시 5분 포항에 규모 3.6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꽤 큰 여진이어서 불안함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피해 없이 빨리 안정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정보 최혜인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전국 법원 등산대회가 지난 4일 충남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대법관과 30명의 전국 법원장 그리고 부장판사 수백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내 임기 중에 반드시 사법개혁을 이뤄내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본격적인 사법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분석이 있습니다. 3면에서는 대법원장의 산행 메시지 코드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되나, 법조계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마치 군 요직을 독식한 하나회를 방불케 한다. 이런 제목의 상세 기사를 전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의 불편한 기색이 느껴집니다. 앞서 최혜윤 리포터가 전해줬습니다만 오늘 새벽 6시 5분 15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쪽 11km 지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 애초에 지진의 규모를 3.8이라고 밝혔지만 자체 분석 후 3.6으로 내려잡았다고 하는데 지진의 발생 깊이가 12km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5일에 발생한 포항 본진의 여진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포항 지진의 시설물 피해 규모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집계 결과 민간 건물 약 1200개와 학교 건물 200개 그리고 항만시설 16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6,0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서 피해를 입은 시설물 약 900곳을 긴급 복구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내 이재민수 무려 1,800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민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의 임대주택 160가구를 임시 거처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지요. 어제 손병석 1차관이 LH에서 보유한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전세 임대주택 지원제도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어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합동 브리핑에서 있었던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LH에서 보유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도 활용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공가에 대해서 즉시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선정 과정이 진행 중인 임대주택도 자격과 입주 의사 확인을 조속히 완료하고 발생하는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 임대주택 지원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전세 가격 지원 한도를 현행 5,5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현행 적용받는 금리의 50%까지 할인할 예정입니다. 포항 지진과 관련해 걱정거리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농경지에서 액상화 현상이 폭넓게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액상화 현상이란 지진으로 인해서 지하수와 토양 모래층이 뒤섞이면서 집안이 진흙탕처럼 약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액상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건물 붕괴와 같은 지진 피해가 훨씬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가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진앙지를 중심으로 3km 반경 안의 농경지 100여 곳에서 액상화 현상의 흔적이 확인됐는데요. 중앙일보는 액상화 현상과 관련해 서울이나 다른 지역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서경대 최재순 교수팀에 따르면 수도권과 부산 지역도 액상화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액상화 현상이 발견된 것은 이번 포항 지진이 처음입니다. 탈핵 입장에선 동국대 김익중 교수가요, 지진에 따른 원전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진이 와도 원전은 안전하다, 이런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친원자력계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동국대 김익중 교수와 가진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원자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선일보가. 사실 제대로 된 언론 같으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을 같이 걱정해 주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 원자력에 대해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그쪽 편을 들어주는 기사들로만 지금 돼 있어서 그 이유가 뭔지 저는 무척 궁금해요. 저는 지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측을 한다고 해도 그걸 뛰어넘는 일도 일어났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대비를 강화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절대 6.5 이상은 안 난다. 절대 7.0 이상은 안 난다. 이렇게 하고 대비 안 하고 있다가는 사고를 맞게 되는 거죠. 포항을 덮친 것과 맞먹는 지진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날 닥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수능 시험 도중이라도 일단 진동이 느껴진다면 대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이 발생하자 수능 당일 지진 대책을 만들었는데요. 매뉴얼을 제작하고 훈련을 몇 차례 진행했지만 교육부는 실제로 매뉴얼이 작동할지 장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가 한날 한시에 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를 푸는 일제고사 방식을 고수하면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능이 재시험이 용이한 문제은행식 자격고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8월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지상파 방송 3사와 YTN 그리고 MBN의 반값 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확산되던 반값 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선 것입니다. 당시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언급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방송사들은 반값 등록금 집회를 종북 좌파 시위로 지적하며 국정원 측에 협조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2011년 국정원이 작성한 반값 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 협조 결과, 이런 제목의 문건에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이에 검찰은 문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오늘 아침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전병헌 전 수석의 전직 보좌관들은 롯데홈쇼핑이 한국 e스포츠 협회에 후원한
1억 원을 가로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최경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죠.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20명이 넘고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은 자고 일어나면 한 명씩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보수 괴멸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동지가 한 명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보수 괴멸의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다시 누가 불의의 객이 될지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남재준과 이병기 두 전직 국정원장에 비해 이병호 전 원장 혐의가 더 무겁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재직 시절 당시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건 역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죠.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처벌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혐의 중에 제일 큰 게 국고 손실인데요. 손실액이 5억 원만 넘어가도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에요. 형이 되게 세거든요.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자백까지 해버렸으니까 그거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이게 그러면은 당연히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범죄라서 무주려가 있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 자체가 이런 류의 범죄라기보다 이 전 정권에서 했던 범죄에 관해서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깔려있다고 보여요.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동원해 정치 공작을 했다. 이런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그리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댓글 부대 공작을 주도했던 핵심 관계자 3명이 모두 검찰에 구속된 것입니다. 세계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외교부의 특수활동비로 불리는 예산이 있습니다. 외교관의 비공개 활동을 위해 책정되는 이른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입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보안을 이유로 세부 내역이나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예산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2013년 감사에서는 부인과 함께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다니는데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6,000달러를 쓴 외교관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부인과 골프를 치는 거 비공개 활동 맞네요. 예. 네. 하지만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가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외교부가 감독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선물 지급 상세 내역을 제외 공관이 자체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 시스템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지난 2014년 10월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억 원을 전하겠다고 보고해 이를 승인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검찰 진술 내용입니다.
비밀스러운 국가안보 업무에만 써야 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그 돈을 주머니에 챙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2015년 11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민석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일문일답. 딱 한 가지 특징이 밝혀졌습니다. 총리께서는 당황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실 때 얼굴이 빨개지셔요. 본론은 내년, 즉 2016년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가 어느 정도이냐는 것. 이때만 해도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남몰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가로챘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 특수활동비가 올해 얼마죠? 8,800억 정도. 이게 무게가 몇 톤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안 실어봐서. 저는 계산해봤어요. 89톤입니다. 만원권으로 서민들이 포장마차에 먹고 사는 1톤 트럭 89대 분량입니다. 이게 영수증 없이 눈먼 돈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또 국가안보사항에 필요한 그런 정보 군사 또 국정수행 이런 활동에만 아주 최소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단골 레퍼토리. 지난 정부도 다 했던 일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이것은 역대 정부 어느 정부 한 것이 다 유지되어 왔던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내년 전체 특수활동비는 늘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만 늘었다는 답변도 하고. 그런데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남몰래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2015년 대비 내년 특수활동비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금년에 80억 정도 늘려서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보활동 빼고는 일반 다른 분야는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늘은 거 아닙니까? 정보활동 분야에 다소 조금의 정액이 있었고. 하여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바 있다면 동대구역에서 자해한다고도 말했는데. 이런 의혹이 사실이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밝혔다고 보좌관은 전했습니다. 이런 공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 이완구 전 국무총리. 만약 이완구가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그 사람들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넣을게요.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 2번 찍고 안 되면 낙동강에 빠져 죽자. 정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안 받았을까? 다시 2015년 11월 2일 예결위 회의장으로 가보자면. 총리께서는 당황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실 때 얼굴이 빨개지셔요. 또 얼굴 빨개지시네요. 빨개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금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천지개벽 업데이트.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NG. 지금 다운로드.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선 103.5,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고요.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문자로 여러 고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이경자님, 여기는 울산인데 6시 5분에 지진이 느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포항 북부에서 일어난 지진인데 포항 남부에 있는 울산에서도 지진이 느껴졌다는 말씀입니다. 장미숙님, 빠른 지진 대응에 박수는 못 쳐줄 망정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막말은 정말 어이없습니다. 자신의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을 밝히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6250님,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라는 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9423번님,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공언했는데 응원합니다. 권력에 충성하는 일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법부여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샵 1035,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 네, 이른바 꼬리곰탕 특검으로 불리는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BBK 의혹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당시 정호영 특검은 투자자문회사 BBK와 이명박 당선자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요. 그런데 지난주 JTBC는 당시 정호영 특검이 120억 원대의 다스 비자금의 실체를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JTBC는 하지만 정호영 특검은 이를 덮고 비자금을 다시 다스 계좌로 입금하라고 다스 측에 지시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범죄에 가담했다는 얘기일까요? 이 사실을 JTBC에 증언한 인물은 당시 다스의 경립팀장이던 최동영 씨입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핵심 관계자로서는 처음으로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진행한 것인데요. 네, 최동영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경영 상황을 보고했고, 또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최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 JTBC와 가진 인터뷰 들어보시죠. 모든 의사결정이 이명박이 했으니까. 김성호가 했지만은 김 사장 회사도 아니고. 다스 직원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다스 실소유주 누구냐? 그러면 이명박이라고 그러지. 여기에 더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운영을 직접 지시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다스의 간부 사원이었던 이모 씨를 서울시내 모처에서 극비리에 만났는데요. 이모 씨는 이 자리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야, 그럼 네가 가서 좀 해봐, 잘해봐,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모 씨는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직접 다스 운영 지시를 하고 핵심 경영 전반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주택가격이 전국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의 주택 중위 가격, 즉 집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서울의 주택가격이 4억 3천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 집값은 일본 도쿄보다 1억 원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서울에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집을 마련하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9년을 넘게 모아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4억 3천만 원을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연평균 소득 4,700만 원으로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9년을 넘게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문화일보가 단념해야. 네, 문화일보는 세월호 또 조사하자는 사회적 참사법, 입법 단념해야 이런 제목의 사설을 올렸는데요.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토대가 될 사회적 참사법,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문화일보는 세월호 참사는 이미 추가 조치를 강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상조사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화일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뭐가 밝혀졌죠?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1기 특조위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조사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2기 특조위가 구성되어 진상규명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이와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이 특별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피해 회복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세월호 2기 특조위가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1기 특조위의 경우에는 특검을 국회에다가 2번을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을 하면은 국회가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조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2기 특조위는 특검을 무제한으로 요청할 수 있고요. 또 특검을 요청하면 국회는 거기에 따라서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심지어는 특검을 누가 했으면 좋겠다도 특조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군을 국회에 같이 넘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한 권한이 될 수 있는데요. 특검을 특히 무제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졌다. 그런 조항들입니다. 세월호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이번 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중심이 되는 빅텐트를 쳐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지요. 이에 따라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빅텐트로는 다당제를 위한 국민의당 창당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과거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간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이 떠오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안철수 대표 중도 통합론에 맞서기 위해 반안철수 모임으로 불리는 일명 평화개혁연대를 구성했습니다. 평화개혁연대에는 국민의당 의원 1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정배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적폐의 연대다. 눈꽃만한 크기의 빅텐트는 없다. 이렇게 안철수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남의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저도 그 당에 대해서 당초는 여러 가지 기대를 했는데요. 그 당은 개혁적 보수하고는 거리가 한참 먼 정당입니다. 오히려 과거 이 적폐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거의 차이가 없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적폐 청산이라든가 개혁 작업 협력하기는커녕 그 반대만을 일삼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당하고 합친다는 것은요, 그게 무슨 개혁연대가 아니라 정반대 적폐연대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빅텐트를 치자고 어제 우리 안 대표가 하셨어요. 과연 그런 빅텐트가 있나요? 저는 현미경을 통해서 겨우 볼 수 있는 무슨 그런 눈꽃만한 텐트는 있을지 모르지만 옛 광주교도소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들이 암매장된 장소로 추정되는데요. 5.18 기념재단이 옛 광주교도소 발굴 작업을 2주 동안 진행했지만 지형 변화가 심해 암매장 단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옛 광주교도소뿐 아니라 지원동과 주남마을도 암매장 의혹이 제기된 대표적인 장소인데요. 5.18 행방불명자
약 80명 가운데 아직까지 주검을 찾지 못한 희생자는 76명이나 됩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신군부는 5월 18일에 광주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이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광주 지역 프로야구 경기 일정 조정, 이런 제목의 문건을 확보한 것입니다. 실제로 광주 연고 구단인 해태 타이거즈는 1999년까지 5월 18일에 광주에서 한 번도 경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데요. 야구 해설가로도 알려진 이호헌 씨의 증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 KBO 한국야구협회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게임 전에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지금 소복을 입은 약 3,000명가량의 여인들이 소복을 입고 야구장으로 지금 시위하러 온다. 이런 막 소문이 퍼지고 이래서 뭐 그야말로 운동장은 그 뭡니까 기동경찰들이 꽉 차고 이랬어요. 그래도 합시다. 해보자 말이에요. 안 왔어요. 소복을 입은 사람은 그냥 아무도 안 왔어요. 그냥 야구 구경하러 왔다가 야구 맞추니까 가고 그랬거든요. 아직 충격과 공포가 도시를 지배하던 그해, 삼엄한 경비 속에서 경기는 소요없이 막을 내렸다. 그러나 5.18 전후로 광주에서는 두 번 다시 프로야구 경기가 열릴 수 없게 됐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자, 오늘의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 소속 정치인에 대한 수사 포위망이 좁혀오자 자유한국당 지도부 중 일원이 포항 지진을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려는 하늘의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경주 지진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는지 묻고 싶네요. 진실을 회피하며 수사를 거부하는 제1야당. 다수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잊고 살잖아. 이런 가사가 있는 김완선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내일을 기약하겠습니다. 성우은정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